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는요, 간 손상이 먼저 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간에서 뭔가 좀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간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사가 잘못됐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너무 간을 지치게 하는 활동들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게 바로 술이죠. 술은 뭐 당연히 과음을 하게 되면 이제 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화학 물질들을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간이 망가지죠. 또 독성 물질, 이제 술 외에도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간이 망가집니다. 한 달간 햄버거를 먹고 자기 몸에 실험을 한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 다큐를 직접 제작을 하면서 본인 몸에 한 달간 햄버거만 먹는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바로 간이 망가지게 됐죠. 그래서 한 달간 테스트한 후에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 엄청나게 올라가고 15kg 정도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은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화학 물질도 많고 또 해독해야 되는 물질도 많고 또 중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간이 점점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식사,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또 과식하는 습관도 간을 망가뜨린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도 지치지만 간도 엄청 지칩니다. 들어오는 영양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곳곳에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안 보내주면 더 이상 저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간이 뚱뚱 붓게 되고 지방이 끼게 되는 지방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나는 식사법이나 그런 활동들도 간을 손상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간에서도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간과 우리 온몸 세포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적절히 들어오면 다 제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간세포도 산화되고 딱딱해지고 간 조직이 이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간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은 처음부터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생기는데 일단 정상적인 간의 조직은 말랑말랑하고 선홍색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간이 되면 점점 이제 노랗게 지방이 끼게 되고 여기서도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고 활성산소가 계속 많아지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더 심해지면 간섬유와 간경변, 간경화, 간암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나쁜 식사 습관 또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제 간이 망가지면서 또 많은 병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간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간이 나빠지면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는 바로 만성 피로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 간에서 해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좀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살이 찐다. 이것도 1차적으로 이제 간에서 뭔가 좀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간에서 조혈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원료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간 건강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는요, 간 손상이 먼저 오게 됩니다. 간이 활발하게 제 기능을 다 하는데 암에 걸리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스는 이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있는데 간 회복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피곤이 쌓일 때, 또 살이 쪘을 때도 역시 간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면 일단 막 운동을 하고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칼로리를 낮추는 쪽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단백질은 늘리고 또 탄수화물, 당분은 이제 낮추게 되죠. 당 하면 워낙에 이제 공격적인 나쁜 음식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좋은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당 수치를 낮춥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운동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성공을 하게 되죠. 일반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는 먼저 살이 쪘다는 것은 지방을 빼려고 하는 목표죠. 지방이라는 것은 내가 칼로리 줄이고 운동해서 빠지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간의 신진대사를 올려서 지방을 분해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더 잡습니다. 외부적으로 막 지방을 몸에서 막 긁어서 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운동으로 지방을 태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결국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내는 내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방을 합성 분해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돼요. 또 먼저 다이어트 하는 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지방간도 의심을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간 건강이 또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요요 현상이 없어요. 보통 모든 다이어트는 요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외부적으로 칼로리 제한이나 운동을 통해서 정말 아주 짧은 기간에 식단 조절해서 빼는 다이어트들은 대부분 요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다이어트를 하면 간에서 지방 대사를 하니까 심각한 요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도 없는 근본적인 몸을 만드는 것, 바로 간 건강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간 수치가 좋지 않은데 녹즙과 과일 주스 먹어도 되나요? 간 수치가 파괴된 상태에는 일단 몸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오면서 약을 먹었을 때 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간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정상 수치였다가 약을 드시는 경우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많은 이제 의료 전문가 분들께서도 좀 당연하다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간 세포가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성분들이 또 농도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돼서 간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녹즙, 또 과일이나 그다음에 비타민제를 먹으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서 우리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간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보통 간 수치부터 해서 혈당, 혈압 여러 수치들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식이요법 중에 과일 성분, 과일과 채소 성분 도 들어가게 되고 고품질의 이제 영양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셨을 때 간 수치가 정상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간을 손상시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첫 번째 약이죠. 약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간 수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성분이 있는 약, 그리고 저도 비타민제가 모든 제품들이 좋다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들 장기간 복용하면 이제 간 수치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품질, 천연 성분의 어떤 고품질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환자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만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일과 녹즙으로 간 수치가 망가진다? 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암 환자들 사이에서 어떤 즙들이 유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특정 버섯, 특정 즙들 이렇게 고농축으로 즙으로 드실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갑자기 독성이 많은 상태의 간에 갑자기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간이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의료 전문가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드시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드시지 마세요라는 것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특정 즙들을 절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필수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 이런 필수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몸의 세포들, 특히 간세포들도 함께 재생을 시켜주죠. 또 간세포에 꼭 필요한 비타민,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과일, 채소류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즙들을 많이 고농축을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통해서 과일과 채소류들을 내 몸에 맞게 잘 적응시켜 가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즙이나 채소즙으로 고농축으로 드실 경우에는 간세포가 적응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파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씹어 드시는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암 환자들 경우에는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그것을 섬유질과 함께 드시거나 또 즙으로 드시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특정 음식의 어떤 한 가지 고농축즙이 아니라 과일 채소류를 너무 달지 않게 잘 갈아서 먹는 해독 주스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식사로 드시거나 너무 고농축이 아닌 해독 주스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드시는 것들, 내 몸의 세포의 상태에 맞게 서서히 적응하면서 드시는 방법들은 안전하고 괜찮습니다.